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연 진행자의 개인 사정으로 어제 이어 오늘도 Now in 광주 진행을 맡은 박주경입니다. 직업 전직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법정에 섰습니다. 내란 수괴, 계엄 모의, 쿠데타 준비, 헌정사상 초유의 혐의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단기든 장기든 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계엄의 진행 결과를 볼 때 너무 자명하다. 계엄이든 쿠데타든 그 이름이 무엇이든 장기 집권이 아니라 질서 유지였다고 주장하지만 군이 움직이는 순간 민주주의는 멈추게 됩니다. 재판 과정을 국민이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재판부는 계엄에 대한 국민적 피해,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을 깊이 고민해서 제대로 된 진실과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부 광주 업데이트. 광주시가 보건복지부 그리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 전남지회와 함께 백인의 아빠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생애 첫 육아 또는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육아에 대한 정보나 고민을 공유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손은영 출생지원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 인사이드 광주에서는요. 지난 5년간 광주에서 죽은 수달 총 16마리 가운데 14마리가 하천 주변에서 로드킬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수달 보호를 위해서 청년 서포터즈 구성 등 다양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사무처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의 시작 Now in 광주. 광주에서 일어나는 최신 뉴스와 유용한 정보를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로 전해드리는 광주 업데이트. 광주시가 보건복지부 그리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 전남지회와 함께 초보 아빠들의 모임에 참여할 백인의 아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백인의 아빠단. 어떤 활동을 하는 모임인지 궁금한데요. 자세한 내용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손은영 출생지원팀장님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he City of Gwangju, in collaboration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Gwangju Jeonnam branch of the Planned Population Federation of Korea, is recruiting 100 new dads. We'll be speaking with Ms. Son Eun-young, head of the birth support team in the Women and Family Affairs Division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on phone. 네, 팀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에서 출생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손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백인의 아빠단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예, 소개부터 네네. 해주시죠. 방금 소개받은 손은영입니다. 백인의 아빠단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출산, 양육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아빠 육아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확산하고 남성 육아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2019년부터 지속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7기째입니다. 네.
Well, the 100 Fathers Group has been running since 2019 as part of efforts to address low birth rate. It aims to promote positive experiences of fatherhood,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of fathers in childcare, and shift societal values around childbirth and parenting. This year, it'll be the seventh group, right? 네, 7기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업을 광주시에서 단독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유관 기관들과 함께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네. 저기 백인의 앞바다는 네. 지역 내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주 전남지회, 강주광역시 보건복지부와 연계하여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 앞바단 사업 관리, 공식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전신이 대한가족협회로서 인구 문제의 해결과 건강한 출산, 양육 환경 조성 실천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13개 시 도지회가 있고 각 가족보건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강주광역시와 보건복지부는 사업비와 홍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네. Well, the 100 Fathers Group is a project aimed at promoting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through collaboration with local civic organizations such as the Planned Population Federation of Korea, local governments,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project includes managing the local fathers group and revitalizing the official community. And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have their own roles and responsibilities. 네, 그러면 참여하고 싶은 아빠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아, 네. 모집 조건은 3에서 9세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양육 중인 강주광역시 거주 아빠로 기존에 3에서 7세 초등학교 취학 전 양육하는 아빠에서 자녀 연령대를 확대하였습니다. 네. Well, the eligibility for participation has been expanded from fathers raising children aged 3 to 7 to include those raising children aged 3 to 9, which is up to second grade in elementary school. And applicants must be fathers residing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그러면 이 백인의 아빠단으로 선정이 되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백인은 아빠단으로 선정되면 발대식을 비롯해 아이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육아 멘토링, 해단식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아빠단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온라인 주간 미션 참여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빠들과 육아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Well, once selected as a member of the 100 Fathers group, they can take part in various activities such as the launching ceremony, hands-on programs with their children, parenting mentorship sessions, and the closing ceremony. They can also engage in online weekly missions and network with other fathers across the country to share parenting experiences and tips through the official community. 그러면 지금까지 활동에 참여한 아빠들과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지금 백인의 아빠단 참여자 호응도가 매우 좋아서 자녀가 5세일부터 3년간 이 활동에 참여했던 아빠가 네. 작년에 자녀가 연령을 초과하여 참여하지 못해 아빠와 아이가 매우 아쉬워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네. 올해 자녀 연령대가 9세로 확대됨에 따라 네. 다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매우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것만 봐도 정말 이 활동이 굉장히 뭐라나요? 효과도 있고 또 아주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The response from the 100 Fathers group participants was very good. I remember a father who had participated in this program for 3 years since his child was 5 years old, but couldn't participate anymore because his child turned 7 last year, and he and his child were very disappointed. However, with this year's expansion of the eligible age range to 9, they were thrilled to be able to participate again. 그러면 이런 아빠단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24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결혼, 출산, 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에 따르면 백인의 아빠단 활동 후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비율이 91%, 백인의 아빠단 참여 활동 만족 비율이 92%로 네. 생애 첫 아빠 육아와 지원 정책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뭐 이렇게 90%가 넘는 이런 긍정적인 인식 변화 참 놀라운데요. According to a 네네, 2024 survey on the effectiveness of promotional campaigns addressing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91% of respondents reported a positive change in their perception of marriage, childbirth, and parenting after participating in the 100 Fathers Group activities. Additionally, 92% expressed satisfaction with their participation, indicating highly favorable evaluations of their first-time parenting experiences and the support policies available. 그러면 금년도 2025년 백인의 아빠단 모집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모집 기간은 25년 4월 7일 월요일부터 4월 21일 월요일까지 2주간입니다. 네. 4월 21일 화요일 날 발표를 통해 네. 선발되신 아빠들은 12월까지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모집은 온라인으로 하게 되나요? 네, 그 온라인 그 포스터에 보시면 네네. 그 QR 코드가 있습니다. 네. QR 코드를 찍으시면 네. 접속이 가능하고 거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 기존의 그 아빠단 운영과 비교했을 때 올해 혹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올해는 모집 대상의 자녀 연령을 9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네네. 다문화 가정, 그다음에 처음 신청하신 분,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등을 우선 선발 기준으로 마련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우선 선발 기준을 마련하신 특별한 이유가 뭐 혹시 있으실까요? 신청하신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기준을 마련해서 네네. 우선적으로 이분들이 먼저 활동하실 수 있는 게 했습니다. 네. 참여자가 많으신가요? 그렇죠. 네. 벌써 7년째 맞이했는데 참여자가 많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백인의 아빠단 참여를 마음은 있는데 이렇게 막상 또 그 모르는 사람들과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게 망설여지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또 그렇게 뭐 아빠 이런 활동을 하는 거를 좀 망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초보 아빠가 되는 과정이 책임과 의무가 아닌 네. 아이와 아빠에게 행복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네네. 광주 백인의 아빠단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The application submission for the 100 Fathers of Gwangju program starts on Monday, April 7th and ends on Monday, April 21st, 2025. And the result of the application will be notified on the very next day, on Tuesday. And this year, the program has expanded the eligible age range of children and introduced priority selection criteria for multicultural families, first-time applicants, and families with 3 or more children. This is because there are a lot of applicants, and I think that is very encouraging. Now, we warmly invite many fathers to join the 100 Fathers of Gwangju, where the journey from being a new dad to becoming a confident father is not a duty or obligation, but a joyful and meaningful experience. 손은영 팀장님,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 청취자들을 위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더 하시죠. 저희 이런 글로벌 광주 방송 라디오에 저희 국민만 아니라 모든 시청하신 애국인 분들도 시청하시고 계시는데 저희 이 프로그램에서 저희 백인의 아빠단을 소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이 영원히 계속되게 지속되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손은영 출생지원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We've been speaking with Ms. Son Eun-young, head of the birth support team in the Women and Family Affairs Division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오늘의 퀴즈. 전 국민에게 깊은 충격과 슬픔을 안겼던 4.16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참사의 아픔을 되새기면서 안전사회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노란 리본, 2번 핑크 리본. We are approaching the 11th anniversary of the April 16th Sewol ferry disaster, which brought deep sorrow and shock to the entire nation. As citizens reflect on the pain of the tragedy, they express a heartfelt wish for a safer society. Which of the following symbolizes the Sewol ferry disaster, representing hope for the safe return of those in difficult situations? Number 1, yellow ribbon. Number 2, pink ribbon. Text us your answer to pound 9870 to win a prize. Standard text message rates apply. 정답을 아시는 분은 우물정 9870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추첨을 통해 당첨되신 분께 드리는 선물 유튜브 라이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문자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 유일의 한국전 참전국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93-0119 국제구조위원회. 안녕하세요, 광주시민 여러분. 저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배달앱이 도입돼서 음식을 편하게 시켜 먹게 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무려 10%나 되는 수수료를 받으면 소상공인들은 10,000원, 20,000원 팔아가지고 배달 대행료까지 하면, 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까지 하면 무려 20,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7,000~8,000원의 수수료를 떼는 황당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경제 일자리 재단이 공공배달앱을 선정하고 수수료를 2%대로 낮춤으로써 소상공인들도 숨통이 트이고 고물가로 고통받는 소비자 시민들의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윈이라는 정책이 지금 확산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메포와 땡겨로 당장 갈아타시죠. 적극 강추드립니다. 광주 공공배달앱 위메프5와 땡겨요를 이용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착한 소비를 실천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광주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립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소비, 광주가 합니다. 이 캠페인은 지주엔과 광주경제진흥 상생 일자리 재단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Now in 광주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2부 인사이드 광주 시작합니다. 지난 5년간 광주에서 총 16마리 수달 중 14마리가 하천 주변에서 로드킬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천에서 서식하는 수달의 보호를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사무처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Now in 광주 Part 2 on Inside 광주. Over the past 5 years, out of 16 otters, 14 were found to have been killed by vehicles near rivers and streams. To learn more about what efforts are being planned to protect the otters living in the Gwangju stream, we are joined by Mr. Kim Jong-pil, Secretary General of the Gwangju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사무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무처장님, 지난 5년간 광주에서 하천 주변에서 많은 수달들이 로드킬 당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먼저 그 조사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광주 야생동물 구조센터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작년까지 총 16건이고 그 중에서 교통사고와 심한 외상으로 발견된 경우가 14건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이제 죽은 채로 발견되었거나 상태가 심해서 구조센터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죽는 경우도 있었고요. 치료 중에 이제 죽었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뭐 재활 중인 개체가 한 마리 정도 되고요. 치료를 완료하고 방생한 경우가 이제 한 마리입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신고되지 않거나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상당히 좀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According to the data from the Gwangju Wildlife Rescue Center, there have been a total of 16 reported otter cases from 2019 to last year. Among them, 14 were found due to traffic accidents or severe external injuries. Most of these otters were either found dead or died shortly after arriving at the rescue center due to their critical condition or passed away during treatment. Currently, one otter is undergoing rehabilitation and one has been successfully released back into the wild. However, there are likely more cases that have gone unreported to the rescue center or were handled independently by local governments, suggesting the actual number may be higher. 동물들의 로드킬 문제는 잠시 후에 다시 여쭙기로 하고요. 수달이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수달은 이제 천연기념물 제 330호이고 멸종위기종 1급입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한반도 전역에 수달이 서식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천 개발이라든지 댐 건설, 오염 등으로 인해서 수달이 살 수 있는 이제 환경이 점차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수질 오염, 서식지가 이제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또 모피를 얻기 위해 밀렵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1970년부터 80년대 이후에 개체 수가 급격히 이제 줄어들었고 멸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네. The otter is natural monument number 330 in Korea and a class 1 endangered species. In the past, otters were found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eir habitats have gradually diminished due to river development, dam construction, and pollution.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further contributed to water pollution and habitat destruction. In earlier times, otters were also illegally hunted for their fur. Since the 1970s and 80s, the population has declined rapidly, leading to their designation as both a natural monument and an endangered species to prevent extinction. 네, 수달이 하천 생태계 건강 지표라고 불린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그렇게 불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수달은 이제 생태적으로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좀 알려주는 지표종입니다. 네. 지표종은 환경 변화나 생태계 건강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을 이제 말하는데요. 수달은 이제 물고기뿐만 아니라 게, 새우 등 이제 갑각류를 주식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이제 생물들은 대부분 깨끗한 수질을 하천에 많이 서식을 하게 되는데요. 수달은 이제 하천이나 호수, 해안에 또 바위 틈새 또는 나무 뿌리 등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런 곳이 이제 오염되거나 훼손이 되면 수달은 살 수가 없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수달이 있다가 없는 것은 그 지역의 이제 하천 생태계가 훼손되었다는 의미이고 다시 수달이 나타난 것은 하천 생태계가 복원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의미로 이제 수달을 하천 생태계의 지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Otters are considered indicator species that reflect the health of river ecosystems. An indicator species is one that responds sensitively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or the condition of an ecosystem. Otters mainly feed on fish, but also consume crustaceans such as crabs and shrimp, organisms that typically inhabit clean, unpolluted rivers. Otters make their dens in crevices among rocks along rivers, lakes, or coastal areas, as well as among tree roots. If these habitats become polluted or damaged, otters cannot survive there. Therefore, the disappearance of otters from an area indicates a degradation of the river ecosystem, while their return suggests ecological restoration. In this sense, otters serve as an important indicator species for the health of river ecosystems.
특히 그 광주천에서 수달이 자주 목격된다고 하던데요. 수달 서식지로서의 광주천은 어떤 의미를 가진 공간일까요? 네, 강주천은 이제 강주 도심 구간을 가로지르는 하천입니다. 특히 국립공원 무등산에서 시작되어서 영산강으로 흐르는데요. 네. 무등산과 영산강을 연결하는 중요한 국가 하천입니다. 수달은 이제 먹이 활동을 위해서 많게는 하루에 10km 이상을 이동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수달하게 강주천은 먹이 활동 또는 이제 다른 서식지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이제 통로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The Gwangju Stream runs through the urban area of Gwangju. It originates from Mudungsan National Park and flows into the Yeongsan River, serving as an important national river that connects Mudungsan and the Yeongsan River. Otters can travel more than 10 kilometers a day in search of food. For this reason, the Gwangju Stream plays a vital role as a safe passageway for otters to forage and move between habitats. 그렇다면 하천 생태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광주천을 살리기 위해서 광주 환경연과 시민들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오셨죠. 네, 일단 이제 강주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이제 복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했었는데요. 네. 강주시의 이제 강주천의 자연성을 복원을 위해서 천변에 이제 주차장을 철거하거나 하천 옹벽을 자연형으로 좀 변경하는 등의 정책 제안과 홍보 활동도 했었었고요. 네네. 시민분들과 함께 강주천의 꽃, 나무, 이제 물고기 등의 이제 생물과 광주천 수질 상태 등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강주천의 인식 개선을 위해 많은 환경 교육도 했었고요. 강주천에 이제 하수와 오수가 유입되고 천변에 자동차 주차장이 있었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 많이 생태가 좋아지기도 했습니다만 아직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광주 환경연하고 시민들이 이제 함께 해오셨다고 하는데 네. 그 시민들이 많이 어떤 참여나 호응이 어떠셨어요? 저희가 지금 뭐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제 모임이 따로 있고요. 네. 강주천 모래톱이라는 네. 모임이 따로 있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 뭐 어떤 행사들은 좀 많이들 오시고요. 네. 평상시 활동을 한 10여 명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네. 직접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Well, significant efforts have been made to restore the Gwangju Stream into a more natural, eco-friendly river. Various initiatives have been proposed and promoted to the city of Gwangju, such as removing riverside parking lots and replacing concrete embankments with more natural structures. Together with the local citizens, we have continuously monitored the Gwangju Stream's flowers, trees, fish, and water quality. We've also provided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to raise public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of the stream. Compared to the past, when sewage and wastewater flowed into the stream and cars were parked along its banks, the ecosystem has improved a lot. However, there's still more work to be done. 수달이 도심 하천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하천 생태계가 많이 복원되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대부분의 도심 하천은 하수와 오수 등 같은 이제 폐수가 많이 유입되기도 했었고, 근데 하천도 이제 복개되거나 콘크리트 옹벽이 이제 설치되어서 네. 하천 생태가 많이 훼손되었었는데요. 네, 네. 그러한 이제 하천 이제 지표종이라 할 수 있는 수달이 돌아왔다는 것은 하천의 수질이 좋아지고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게 되는 이제 하천 생태가 많이 이제 좋아졌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Well, in the past, most urban streams suffered severe ecological damage due to the inflow of wastewater such as sewage, river covering projects, and the installation of concrete embankments. The return of otters, an indicator species of river ecosystems, to such streams is a strong sign that water quality has improved and that the ecosystem has become healthier, now supporting a wider variety of wildlife. 그러면 이제 로드킬 문제를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5년간 로드킬로 죽은 수달이 총 14마리. 14마리라고 네. 하셨죠. 네, 그러면 수달에게 도심에서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어떤 것들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수달이 먹이 활동과 영역 이동을 위해서는 이제 많은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이동 과정에서 가장 위험 요소는 이제 아무래도 자동차입니다. 네. 인간에게 도로는 이제 장소와 장소를 연결하는 이제 역할을 하지만 수달과 같은 이제 생물들에게는 서식지와 서식지를 단절하는 또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달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로드킬을 많이 이제 당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경험이 부족한 어린 개체들이 로드킬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거나 하천이 범람하는 경우 이제 수달이 하천변 위로 이제 회피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 이제 도로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우천 시에 로드킬 당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Otters need to travel long distances to forage and move between territories, and one of the greatest threats they face during these movements is road traffic. While roads connect places for humans, they often act as barriers that fragment habitats for wildlife like otters. As a result, many otters fall victim to roadkill during their movements. The young and inexperienced one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Additionally, during periods of heavy rainfall or flooding, otters may attempt to escape rising water levels by moving away from the river banks, sometimes ending up on roadkill. And roadkill incidents also tend to increase during such rainy conditions.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이런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수달 서식지 주변이라든지 수달이 목격된 지역, 로드킬 발생 지역에 대한 우선 면밀한 조사가 필요로 하고요. 네. 그 지역의 주변에 대해 속도 방지턱을 설치하거나 로드킬 예방을 위해서 경각심을 좀 강화해 줄 수 있는 표지판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하다면 도로 여건에 따라서 도로를 가로지르는 생태 통로도 로드킬 예방에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First, it is essential to conduct thorough surveys to identify otter habitats, areas where otters have been frequently sighted, and known roadkill hotspots. In these areas, installing speed bumps and highly visible warning signs can help raise awareness and reduce vehicle speed, thereby lowering the risk of roadkill. If feasible, depending on road conditions, building wildlife crossings such as eco bridges or underpasses can also be an effective solution to prevent roadkill and ensure safe passage for otters. 그러면 이제 로드킬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수달 외에도 지금 고속도로나 국도를 이렇게 이제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동물들 시체가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네네. 저도 굉장히 당황한 적이 네네. 여러 번 있었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사람도 위험하고 동물도 위험하고요. 그래서 공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우선 이제 로드킬이 많은 지역, 특히 이제 생물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의 면밀한 조사와 데이터가 축적이 좀 필요합니다. 네. 지금 이에 대한 자료가 매우 부족하거나 이제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어서 지금 그게 취합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이제 로드킬 현장 조사 자료하고 이런 것들 취합해서 이제 자료 데이터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동시에 이제 통행량이 적거나 그 역할을 다한 도로는 다시 자연으로 좀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말인즉슨 우리나라 도로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예, 필요치 않는 도로도 많이 있어서 이런 도로는 좀 복원해야 된다고 보고요. 차선책으로 이제 도로에 동물들의 접근을 막는 철책 같은 시설이 네.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생태 단절을 이제 완화하는 생태 통로가 이제 필요하는데요. 형식적이고 이제 적은 통로가 아니라 넓으면서도 동물들의 행동을 고려한 많은 생태 통로가 필요하고 동물 출몰 지역에는 운전자분들의 주의 깊은 방어 운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First and foremost, it is crucial to conduct detailed surveys and accumulate data in areas with frequent roadkill incidents and high wildlife movement. Currently, such data is either lacking or scattered across multiple government departments. Along with on-site roadkill investigations and centralized data collection, roads with low traffic volume or those that no longer serve a critical function should be restored to their natural state wherever possible. As an alternative measure, barriers such as fences can be installed to prevent animals from
accessing roads. However, to mitigate habitat fragmentation, ecological corridors are essential. There should not be symbolic or minimal in scale, but wide, well-designed passag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natural behaviors and needs of wildlife. In addition, drivers must exercise extra caution and practice defensive driving in areas known for wildlife crossings. 이번에는 이제 청년 서포터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광주 환경운동연합이 이번에 청년 서포터즈를 꾸렸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나요? 네, 수달을 이제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수비수달이라는 이제 청년 서포터즈를 꾸렸는데요. 네. 수비수달은 이제 수달과 수달의 서식지에 대한 이제 기초 공부를 좀 하고 현장에서 수달 발자국이나 수달 배설물 등 이제 수달의 흔적들을 조사하여 데이터화하는 이제 작업을 할 거고요. 네. 수달 보호를 위한 좀 플러그인 활동과 영상 등을 제작해서 홍보 활동들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To promote the protection of otters, we have organized the youth supporter group called Subi Sudal. The members of Subi Sudal will begin by learning the basics about otters and their habitats. They will conduct field research to identify signs of otter presence, such as footprints and droppings, and compile this information into useful data. They will also carry out plugging activities to help protect otter habitats and produce promotional content, such as videos, to raise public awareness and encourage conservation efforts. 그러면 이런 청년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어떤 변화나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네, 강주에서 서식하는 이제 수달의 전수조사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0년을 목표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고요. 이제 조사 활동에서 얻은 데이터들을 수달 보호 활동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요. 네. 강주의 수달 보호뿐만 아니라 수달이 살아가는 도심 생태계를 좀 개선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수달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는데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Currently, no comprehensive survey data on the otters inhabiting Gwangju is available. That's why we are planning long-term activities over the next 10 years to conduct continuous research and monitoring.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se efforts is expected to serve as valuable resources for otter conservation activities. Moreover, we believe that these initiatives will not only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otters in Gwangju, but also play a significant role in improving the overall urban ecosystem in which otters live. 그러면 이번에는 광주시가 최근 Y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주변에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개발이 수달이나 다른 야생 동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요? 네, 하천 생태계와 동식물을 고려하지 않는 이제 수변 구역 개발과 수변 지역의 인공 구조물 설치는 심각한 이제 하천 생태계 훼손뿐만 아니라 야생 동물과 인간의 완충 지역을 이제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생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요. 도시 생물을 멸종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은 이제 인간이 살 수 없거나 생활 환경이 매우 취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로 인한 동물들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주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변, 수변에 이제 다양한 시설이 설치된다는 말씀이었고요. Waterfront development projects and the installation of artificial structures that disregard the river ecosystems and local flora and fauna can cause severe ecological damage. They also eliminate important buffer zones between humans and wildlife, which has a serious impact on urban biodiversity and can ultimately lead to the extinction of urban species. Where animals cannot live, humans cannot live there either, or must endure a poor quality of life. The negative impacts of development on wildlife inevitably return to us in one form or another. 그러면 개발과 보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개발과 보존 사이의 균형은 개발과 보존을 주장하는 각각 입장이 만족하는 어떤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해 이제 자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좀 높아지고 수달이 돌아온 것처럼 환경이 개선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동안 너무 보존보다는 개발이 우선되었고 아직까지도 보존보다
개발의 무게 중심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존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강화하는 게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The balance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is not simply about finding a compromise that satisfies both sides. It is a matter of setting a clear social direction. Compared to the past, there is now greater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in some cases, such as the return of otters, we are seeing signs of ecological recovery. However, for a long time, development has been prioritized over conservation, and even now, the balance remains tilted in favor of development. Therefore, I believe that achieving true balance means strengthening policies and systems that support environmental conservation.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달 보호 관련해서 어떤 그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나 캠페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앞서 이제 수비수달 청년 서포터즈 활동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활동들은 이제 수비수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함께 공개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월 26일부터 주 1회 한 달 동안 이제 수달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민과학자 아카데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5월부터 11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서 수달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과 9월에 수달 서식지 주변에 생활 쓰레기나 낚시 폐기물 등 이제 제거할 이제 정활동도 예정되어 있고요. 수달 보호를 위한 이제 온라인 활동과 청소년 대상 교육 활동도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일정들은 저희 광주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나 블로그, 그다음에 SNS 등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As mentioned earlier, the activities of the 수비수달 Youth Supporter Group will not be limited to its members, but will also be open to the general public. Starting April 26th, we plan to launch a Citizen Scientist Academy held once a week for a month to help participants learn more about otters. From May to November, a total of 10 otter monitoring sessions will be conducted. In June and September, we'll carry out cleanup activities around otter habitats, focusing on the removal of household waste and discarded fishing gear. Additionally, we plan to organize online campaigns to raise awareness about otter protection, as well as educational programs specifically designed for youth. 사무처장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귀한 말씀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환경운동연합 김종필 사무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